울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전국 지자체마다 매력적인 도시 콘텐츠 발굴이 한창입니다. 여기에 일환으로 야간 경관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도시의 상징성과 또 아름다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경제적 효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도 야간 경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말씀에 서정열 영상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야간 경관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밤에 볼 수 있는 경치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도시 계획이나 학문적 측면에서 야간 경관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선 밤에 별이 반짝이죠. 네. 밤에 별이 반짝이는 이유는 아마 그 어둠이 있어서 네. 깜깜하기 때문에 별이 더 반짝이는데요. 바로 야간 경관이 밤의 도시의 밤을 밝히는 반짝이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고요. 단순하게 야간 경관이 좋다 또는 뭐 빛이 좋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계획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도시가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도시 기본 계획이 법정 계획인데 20년 단위의 법정 계획으로서의 도시 계획 안에 부문별 계획이 있거든요. 그 부문별 계획 중에 야간 경관과 관련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정 계획으로서의 야간 경관을 도시의 대표 경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시기본계획상에 있는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우리가 야간 경관에 주목해야 할 이유를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간 경관 자체가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산시도 야간 경관 계획이라는 걸 네. 통해서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를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수단으로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관광공사에서도 이 야간 경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편익, 그러니까 지금 추산한 거로는 야간 관광이 우리나라에서 좀 더 활성화될 경우에는 연간 1조 3천억 정도의 네.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15,000명 정도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도시의 낮보다 도시의 낮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밤을 야간 경관, 야간 관광 대상지로 이렇게 확대해서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국내외 성공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좀 들어주시죠. 일단 우리가 파리에 가면 에펠탑을 주로 사진을 많이 찍죠. 네네. 그런데 바로 그 에펠탑도 밤이 되면 색깔을 또 달리합니다. 네. 프랑스의 국기 색깔인 파란색, 빨간색 같은 것들을 조명을 활용하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야간 경관을 연출하고 있고요.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되면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해서 미디어 아트 같은 것들을 선보이고 매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그런 파리나 시드니의 사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상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 건물에 그 야간 경관을 위해서 퇴근 후에도 불을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수개 선진국들에서 익히 이미 활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도시의 밤을 좀 더 화려하고 야간 관광을 하려는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도시의 밤도 계획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최근에 국내에서도 글로벌 도시 브랜드 대상을 받은 전북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네. 백제의 1400년 전의 문화를 야간에 소위 그 문화재 야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조명 경관을 만들어서 문화재를 탐방하는 그런 문화재 야행을 통해서 지금 도시 야간 경관 축제 부문에서 1등을 차지했거든요. 뭐 그런 것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서울시의 경복궁도 낮에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개장을 합니다. 네네. 많은 관광객들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단 신청을 해서 이미 유명한 행사로 지금 되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 대교 전망대라든가 아니면 울산에는 이제 달빛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야간 관광, 야간 경관을 조성하는데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성공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야간 경관이 미친 가시적인 효과는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 유발 효과, 그다음에 취업 유발 효과도 상당히 크다라는 네.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야간 경관, 이것이 야간 관광으로 이어지면서 소위 체류형 관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데이타임으로 낮에만 갔다 올라오는 네. 것은 아. 생활인구로서도 그렇고 소비의 네, 네. 여력이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네. 일단 야간 관광을 한다. 그러면 일단 체류할 수 있는 아, 거거든요. 네. 그래서 1박 내지는 2박 형태의 체류형 아. 관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 들어와서 유입된 역의 인구가 생활 인구로서 특정 지역에서 체류하면서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보탬을 준다. 네.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아. 야간 관광, 야간 경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체류형 관광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여행 온 사람들이 좀 밤에 안전하게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밤이 안전한 도시라는 타이틀도 좀 중요시 될 것 같은데요. 해외 도시 중에 밤에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곳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야간 경관 조성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좀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네. 벌써 이미 우리 부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네. 우리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죠. 초량동에 가보면 네. 초량 이바구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네. 그 초량 이바구길이 이미 조성이 돼 있는데 상당히 많은 내국인 또 외국인 관광객들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초량 이바구길에 야간 경관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소위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특정 대상지에 네. 야간 경관으로서의 조명이 설치되다 보니까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방범 설계, 환경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셉테드라고 하는데 그 셉테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간 조명을 통해서 보행자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안전을 도모한다라는 네. 측면에서 지금 도입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 부산시 내에도 상당 부분 도입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경기도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야간 도시 전담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내국인 내지는 외국인들이 찾는 지역들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지자체 차원의 네. 노력이 지금 병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혹시 야간 경관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결국은 야간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네. 빛이 필요한데 네. 그 빛이 특정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관광 요소가 될 네네. 수도 있지만 네. 또 빛이 너무 강하거나 하면 그쵸, 네. 빛공해가 네, 발생할 네, 수도 네.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대라든가 계절적으로 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빛공해 때문에 네. 민원이 있다면 그 민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조금 확인한 후에 한 다음에 민원에 좀 대처하는 유연성도 있을 거라고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야간 경관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경쟁도 있는데요. 부산도 야간 경관 조성에 노력을 가하고 있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초양 이바구길 야간 경관 조성, 네. 조명 조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많이 찾고 있는 광안대교 네. 불꽃쇼도 마찬가지 야간 경관을 위한 장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드론쇼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쇼도 역시 밤을 밝히는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한 특정 관광 상품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많이 생활인구 형태로 우리 부산을 찾고 계신 거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용두산 공원도 미디어를 활용해서 네. 야간 경관을 좀 더 돋보이게 하는 장치들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황령산에 있는 봉수대도 나름대로 광안대교를 바라볼 수 있는 또 좋은 야간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로 또 유명하기 때문에 네.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물론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통해서 또 많이 알려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네. 그렇게 해서 찾는 외집 분들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부산에도 야간 관광에 적합한 명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지 않는 건지 좀 아쉬운데 좀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우리 부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신청하고 있고요. 네네. 야간 관광을 그래서
8곳 정도가 지금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많은 야간 관광 1위 도시가 부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고요. 거기에는 아예 명칭이 있습니다. 굿나잇 플러스 부산이라고 하는 야간 경관을 위한 또는 야간 관광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말씀드렸던 용두산도 마찬가지고 또 MZ세대가 많이 찾는 과간대교 드론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 부산에는 7개의 대표적인 다리가 있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세븐브릿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세븐브릿지를 통해서도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볼거리들을 많이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간 경관 지원 사업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산의 야간 경관 명소와 또 야간 경관으로 제대로 조성되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공간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외지에서 와서 부산에서 살고 있는 네. 현지인으로서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해운대 일대, 네. 우동의 마린시티 일대 네, 주거지, 예쁘죠. 주상복합 건물 특정 또 식당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너무 좋다고 네. 알려져 있고요. 네. 저도 우리 학생들하고도 자주 트레킹을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유수의 나라 홍콩의 야경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원도심으로 와서 삼복도로에서 북항 재개발되고 있는 곳을 배경으로 해서 영도를 바라보면 그 또한 세계적입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영도에서 바라보는 북항 재개발 지역을 포함한 삼복도로 경관 역시 그야말로 으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야간 경관으로서의 자원을 우리 부산시는 갖고 있고요. 네. 그것이 사실은 부산의 그 경관 계획에서도 품격 있고 볼거리가 많은 그런 장면을 연출하라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약간 경사진 곳 또 바닷가 경관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담아라라고 야간 경관 계획에 아예 명시적으로 전략과 전술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자원들을 이미 갖고 있다. 그것을 좀 더 어떻게 여하이 돋보이게 할 거냐가 우리 부산의 야간 관광 또는 경관 계획을 야간 경관 계획을 조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게 전국 지자체마다 다 다양한 비슷비슷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부산시만은 좀 차별화된 특별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부산은 무엇을 강조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야간 경관 계획에서 보면은요, 우리 특징적으로 4개의 축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야간 경관, 야간 조명을 좀 더 튼실하게 네. 만들어야 된 지역은 원도심입니다. 역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역사 문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원도심이 대표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부산에 또 하천이 많습니다. 하천 경관, 하천 환경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네. 우리 바다가 있는 해양 환경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반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마린시티나 주거지 지역이면서도 네. 야간 경관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쪽을 지금 한 4개 축 정도를 네. 야간 경관의 그 핵심 지역으로 전략적 지역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들 지역에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차별화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좋겠죠. 예를 들면 그냥 빛을 사용한다 그래서 기존 신축 건물들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기존 건물들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뉴욕에 가보면 그 타임스퀘어라고 하죠. 광고판이 많은, 그래서 광고판이 많은 곳 하나로도 이미 뉴욕은 상당히 야간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으뜸으로 만드는데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가까운 일본에도 부산과 동일하게 지금 경쟁하고 있는 오사카라고 하는 네. 도톤보리 강이 흐르는 거기에도 보면 특정 제가 회사의 그 네온 사인 때문에 오사카 관광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 그 건물을 통해서도 광고물을 통해서도 네네.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사실은 지금 부산에서도 우리 해운대 지구에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것이 뭔가요? 뭐냐하면 그 광고판입니다. 광고판을 지금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타임스퀘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5개 광고를 할 수 있는 그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뉴욕 타임스퀘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네. 우리 부산도 서울에서는 지금 코엑스 강남 코엑스가 네네. 바로 5개 광고물 자유구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해운대구도 얼마 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운대뿐만 아니라 서면이라든가 연제구 쪽에도 이렇게 5개 관건물을 통해서 좀 더 볼거리를 만들어 놓은다면 그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되는데 경제 활성화에 좀 보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걸 좀 새롭게 짓고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설치물들을 활용하는 게 여러모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고판 말고도 또 혹시 다른 기존의 설치물들을 활용한 사업이 있을까요? 5개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은 최근 들어서 미디어 아트 쪽으로도 또 활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자연환경이 상당히 네. 타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가 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도심이나 이렇게 관문 지역인 경우 외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야간 경관으로서의 장치들 이런 네네.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광안대교 같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세븐브릿지들의 야간 경관을 위한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차별화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타 지역과는 분명히 차별화될 수 있는 야간 경관, 야간 관광 요소를 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야간 경관을 조성했다고 해서 바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서히 그 매력을 알려나갈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야간 경관 조성에 앞서서 필요한 행정의 숙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빛공해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야간 경관 계획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야간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제가 볼 땐 그게 행정인 거고요. 그런 행정인 야간 경관 또는 야간 조명 계획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그 민원에 대처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필요성과 방향성이 확실한 만큼 부산시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관심 갖고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로서 제언하고 싶은 사항이나 또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TV나 공영방송 같은 것들을 보면 외국 야간 경관 상당히 네. 화려한 것들, 보기 좋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분명히 그러한 매력적인 야간 경관을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타 지역과 외국과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컨텐츠, 그걸 저는 로컬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야간 경관에 예를 들면 좀 돋보이는 것들, 차별화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해운대 송정 그 서핑하는 네. 그곳이 사실은 강원도의 양양 서피비치와 상당히 대조적으로 지금 경쟁적으로 구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그 서피비치를 만든 분의 노력도 있고 또 서울 양양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광역교통 체계가 뒷받침된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로컬의 또는 야간 경관으로서 야간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그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는데 보탬되는 교통수단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도 우리 부산의 야간 경관을 네. 통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그런 행정적 지원 내지는 좀 더 큰 틀에서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날씨도 점점 좀 풀리고 있고 이게 시기가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5월은 어린날이고 네. 가정의 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상당히 위축돼 있고 네. 해외 활동이나 아니면 대내외 활동들이 좀 외부 활동들이 위축돼 있던 시기를 지났거든요. 네. 그래서 꼭 예를 들면 날을 잡지 않더라도 네. 상당히 날씨가 좋습니다. 네. 따뜻하고 온도 차가 좀 있긴 하지만 좋은 달에 가족과 함께 가까운 지역에 낮에뿐만 아니라 그 밤에도 한번 다니면서 야간 네. 경관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 우리 부산은 그런 야간 경관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좀 살필 수 있는 네. 가족 나들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간 경관이 활성화되고 또 동시에 이걸 즐길 수 있도록 교통, 이런 행정적인 지원도 좀 뒷받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간 관광은 낭만적인 야간 명소를 조성해 해가 지면 새로운 관광이 펼쳐지는 야간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간 관광의 지역 경제 파급력에 주목해서 부산시가 이를 더욱 성장, 발전시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산대 부동산학과 서정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